아마도 이번에도 화요일 새벽에 정식적으로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유피입니다. 제 채널에 애플 OS 업데이트 소식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, 그런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번에 배포가 되는 iOS 18.4 버전, 아이패드 OS 18.4 버전 등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한국어로 사용하실 수 있고,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의 찾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나의 찾기 서비스가 그냥 이렇게 지도로 내 제품이 어디 있는지 찾는 그런 기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, 저도 그동안은 직접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. 직접 사용해보니까 이 위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iOS 18.4 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나의 찾기를 소개해드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각 변화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언제 배포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, 보통 애플이 화요일날 새벽,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화요일 새벽에 정식적으로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버전의 기능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나의 찾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iOS 18.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나의 찾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나의 찾기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, 각 제품을 눌러서 해당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, 그리고 분실을 했을 때 분실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사운드를 재생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에어태그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.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갈 때 수화물 등에 넣어놓고 아주 잘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, 이제는 에어태그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수화물 등 다양한 곳에 넣어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란 탭이 추가가 되었는데, 이 사람이란 탭은 뭐냐면 여러분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위치 공유를 시작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 위치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친구를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만난다거나 어디 좀 넓은 장소에서 만날 때 야, 너 어디야? 왜 안 와? 이럴 필요 없이 이 위치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예를 들어 이 기능이나 에어태그 등을 사용하면, 전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에서 뛰고 있는 주자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. 다음에는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건 물론이고,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카페에 갔는데 모르고 아이패드를 두고 나왔어요. 또는 가방에 에어태그가 있었는데 가방을 두고 나왔어요. 그럴 때 이렇게 멀어졌다는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기능은 제가 실제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던 기능인데, 이런 기능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위치 서비스는 메시지에서도 다양한 기능으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안전 확인과 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.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보면, 자, 위치를 공유를 한다 했을 때 계속 할 건지, 하루 동안 할 건지, 1시간 동안 할 건지, 즉 이 사용자에게 내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나의 찾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메시지에서도 위치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안전 확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안전 확인 기능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했는지 상대방에게 알림을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부모님이나 연인 등에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편집 기능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잘 도착했다고 알림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. 위치는 집 위치 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iOS 18.4 버전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. 일부 유저분들 중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서비스가 연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게 아니고요. 시리를 사용할 때 개인화된 이 화면의 정보 등을 반영해서 적용해주는 그 기능이 일단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. 다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시리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예뻐진 걸 볼 수가 있고,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로 하기 어려울 때는 이 하단부를 톡톡 치게 되면 이렇게 타이핑으로 시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. 마라톤 계획을 짜고 싶은데 일주일 남았어.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? 챗 GPT로 알려줘.
자, 이렇게 말을 하면 챗 GPT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줍니다. 그리고 시리 자체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시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알림 같은 경우는 우선 알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우선 알림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선 알림을 할 건지, 그리고 어떤 알림들을 우선 알림으로 설정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고, 알림 요약 기능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알림이 여러 개 왔을 때 그 요약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글쓰기 도구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다양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쓰기 도구는 이렇게 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 아랫부분에 이 아이콘이 있죠. 이 부분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, 자, 글쓰기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글에서 틀린 부분을 교정하실 수 있고, 제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, 이 느낌을 친근하게 등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표로 변환을 한다거나, 자, 읽어서 자, 이렇게 아주 쉽게 표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쓰기 도구는 다양한 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을 때 이 글쓰기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. 이 기능은 저는 맥에서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메일 같은 경우도 중요한 메일 같은 경우 우선순위로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, 자, 참석 가능한지 요청하는 메일이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바로 답을 써줍니다. 그래서 바로 이런 스마트 답장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일단 녹음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전사문을 확인하고 요약할 수 있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음성 메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사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, 글쓰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이거 좀 변경을 해볼까요?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클린업 기능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. 이게 클린업 기능을 선택하고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문지르게 되면 제거를 하실 수 있으세요.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들을 이번 iOS 18.4 버전에서 담고 있습니다. 제어센터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. 앰비언트 음악이라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는데요. 이 앰비언트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드에 맞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나,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, 아니면 좀 잠을 자고 싶을 때 이런 음악을 듣고 싶은 경우 이 기능을 아주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제어센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,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타이핑 시리 등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어센터에 추가되었고요. 그리고 이모티콘에도 새로운 이모티콘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동작 버튼을 사용할 때 동작 버튼에 이제는 시각 지능 기능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이 카메라 버튼이 없는 아이폰 15 시리즈나 아이폰 16E 모델 등을 사용할 때도 이제 시각 지능 기능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전 프로 앱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 등이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메탈리카 컨텐츠가 와, 진짜 생생합니다. 이런 컨텐츠가 점점 많아지면 비전 프로의 활용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비전 프로 소식을 이제는 앱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나의 비전 프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앱스토어에서 리뷰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iOS 18.4부터 추가가 되었고요. 팟캐스트 위젯이 추가가 되는 등 이번 iOS 18.4 버전은 정말 다양한 부분이 업데이트 됐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iOS 18.4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버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되면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애플 OS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